분자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IR, IL, IC의 합과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저희가 표현한다면 이때 저항과 R분의 V라는 형태를 쓸 수 있겠죠. R분의 V가 되고 플러스 자 그럼 여기에서 IL이라고 하는 친구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오메가 L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전압 V인데 정확한 표현을 하게 되면 VR과 VL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정전용량 C에 흐르는 전류로서 저희가 표현하면 오메가 C의 역수값에 V는 V인데 정전용량 C의 연단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무슨 회로죠?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함에 따라 VR, VL, VC는 모두 다 전체의 전압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전압이라고 하는 놈들이 지금 어떻죠?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한데 뭐가 일정해요? 크기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위상이 일정합니다. 위상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전압의 이상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제 좀 표현해줘야 될 게 뭐냐면 유도 리액턴스를 저희는 J오메가 L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J오메가 C의 역수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표현되게 되면 분모에는 J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J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친구는 어차피 위로 올라갈 거니까 놔둡시다. 그렇게 표현되는 건 R분의 L이라는 것에 R분의 V에다가 자 허수의 부인 J로서 저희가 표현하면 J의 여기 있는 친구 땡겨서 표현하게 되면 오메가 CV가 되죠.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J 방향을 가지게 되에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V다라는 형태의 식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친구들 자체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IR, IC의 형태니까 이 친구를 다시 표현하면 R분의 V를 저희는 IR이라고 표현할 거고 플러스 J의 오메가 CV는 실제 IC랑 같죠. 그래서 J의 IC 그리고 유도 리액턴스 UL에 흐르는 물은 마이너스 J IL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럼 이때 얘는 뭐가 다르다? 위상이 다른 형태가 자, 실제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합으로서 구할 수 없더라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R 병렬이다라고 얘기하고 RC 병렬이라고 각각 얘기하면 이때 R의 병렬일 때 전류에 대한 값을 저희가 얘기하면 실제 전체 전류는 IR이라고 하는 전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IR이라는 친구에 L의 흐르는 전류죠. 마이너스 J의 값을 가지게 된다. 마이너스 J, IL. 이런 형태가 되겠죠. RC일 때는요. RC 병렬일 때 이때 흐르는 전체 전류의 값은 전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 IR이라는 친구에다가 C에 흐르는 건 플러스 J, IC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표현되는 친구들이 뭐다? 지상의 전류냐, 진상의 전류 라고 저희가 얘기하겠죠. 진상에는 플러스 J이고 지상에는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전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실제 전류에 대한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친구는 전압과 전류가 전압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전류에 대한 이상도 전압과 같기 때문에 이하를 뭐라고 하냐면 동이상이라고 해서 동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상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을 분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친구는 왜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자, 전류의 전체 크기만 알고 싶습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절대값을 취해서 이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피타고라스 이론을 사용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서 전기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자, 이 친구도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수식으로만 그냥 표현하면 IC-IL 되겠죠. 이 친구의 제곱의 값으로서 얘기하십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상이 다르다는 걸 캐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병렬에서 이제 분배되는 전류에 대한 값을 얘기했다라는 거. 실제 전압법으로 분배될 때 그렇게 분배가 됩니다. 분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는 L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J가 아니라 그냥 J가 아니에요. 왜냐면 전류 이상이 일정하기 때문에 J 오메가 L의 전류가 곱해지면 그게 이제 J VA예요. 용량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C양단에 걸리면 VC는 이제 어떻게 되니까 저희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에다가 전류를 곱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J VC가 된다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유형을 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럼 병렬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H 병렬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교재로 가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로 자, 26페이지 11번 문제를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자, 저항이 25ohm이고요. 유도 리액턴스 XL이 5ohm,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10ohm, 병렬로 접속한 배의 원인 리액턴스를 구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11번이에요. 그럼 전기저항이 25ohm. 자, 그럼 유도 리액턴스로 써면 되겠죠? 그럼 XL은 실제 오메가 L가 같죠? 얘가 5ohm이죠.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로 표현된 XC는 오메가 C의 역수값으로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오메가 C의 역수로서 표현된 이 친구는 10ohm이라고 주어졌죠?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어드미턴스를 구하려고 합니다. 병렬 회로에서 저희가 어드미턴스로 좀 편하게 계산을 하는데요. 그때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교류 회로의 합성 저항이라고 부르는 임피던스 역수와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각각의 저항의 역수를 취한 값의 합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전기 저항 R의 역수에다가 플러스 자, 각각의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J라는 친구로서 표현해서 용량성 리액턴스 XC라는 오메가 C의 역수에 다시 역수를 취한다. 마이너스 오메가 L의 역수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전기저항이 현재 25ohm이죠. 25의 역수가 되겠죠. 25의 역수값에다가 플러스 J로 묶어서 오메가 C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용량성 리액턴스의 역수죠. 그렇죠? 그러면 10ohm의 역수가 되겠죠. 10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L 5ohm입니다. 오메가 L분의 1이기 때문에 5분의 1이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값을 자로 얘기하게 되면 통분하면 되겠죠. 그죠? 10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분의 1의 형태가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형태는 25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10분의 1이다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소수 형태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25분의 1은요, 0.04와 같습니다. 0.04.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J 0.1이 되겠습니다. 어드미턴스인으로 보면 뭐가 되겠죠, 그죠? 답은 그렇게 해서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를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산기를 쓸 때 저희가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저항이 없을 때 25분이죠. 25분의 1이 되고 플러스 유도성 리액턴스의 역수값이니까 여러분 이거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계산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저희가 J5L이잖아요. 5ohm이죠. 그럼 실제 이 친구는 뭐죠? J5죠. J5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플러스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검부수꼴이 돼가지고 좀 귀찮긴 한데 실제로 이 친구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마이너스 J10이랑 같죠, 그렇죠? 동량성 리액턴스니까. 그럼 이때 이 친구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0i의 역수다라는 형태로 넣어서 계산기를 쳐주시면 됩니다. 분모에 허수 있으면 안 되는데요, 선생님. 괜찮아요. 계산기는 분모에 허수 있으면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살짝 걸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마 물에 나오나 그럴 거예요. 25분의 1 마이너스 0.1 i라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 여기 쓰시면 되겠죠.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눌러주시면 이제 왜 나오겠죠? 0.04 마이너스 0.1 i라고 0.1 측정해주죠. 요게 나와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도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추가를 좀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한 번씩 가다가 병렬배로 준 다음에 임피던스 구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위상 고려 말고 그냥 크기만 구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드미턴스를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어드미턴스의 크기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제 크기만 나오죠. 요 값에 역수를 취해주시면 돼요. 역수를 취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임피던스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치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죠? 세상 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수식자로 이제 우리가 저항과 리액턴스 병렬일 때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의 역수로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돼요? 라고 하면 기존에 적혀있던 자신이요. 루트에 저항의 역수값을 제곱에다가 리액턴스의 역수값을 제곱의 형태로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되고 그 값의 루트에 대해서 계산한 값을 다시 역수가 지어진 꼴이에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편리하게 알려드릴 거, 우리가 전기저항에서 저항의 병렬 조성을 얘기했을 때 각 저항의 역수를 취하여 더하니 그 값을 다시 역수를 취한다. 역수를 취하여 더하니 다시 역수를 취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은 뭐죠? 더하기는 곱하기였죠. 각각의 저항을 더한 값분의 곱한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전기 저항하고 리액턴스를 더한 값분의 전기 저항과 리액턴스를 곱한 형태로서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실수고 허수기 때문에 그냥 더할 수는 없죠. 그죠? 그냥 더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하는 값을 들어갈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넣어주시고 요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피던스가 나와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병렬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실제 기능상 문제라 가지고 이거는 병렬회로가 있는데 여기 전기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유동이라고 해요.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어요. XC가 파운일 때 지금 회로 보시면 병렬이죠, 그죠? 병렬 때 임피던스를 구해라고 하는데 이 실제 기능상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해라고 하는데 일단 어드미턴스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방식 써보고 이 방식 써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방식 쓴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일단 어드미턴스를 구해야 될 거네요. 그러면 계산기 치실 때 루트에 자, 전기저항이 없으니까 6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전체 제곱 6분의 6의 제곱분의 1입니다. 플러스 리액턴스가 8옴이니까 8옴의 역수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 취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값에 대해서 다시 역수가 취해지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은 이때 값이 얼마가 나와요? 5분의 24가 나와요. 계산기 치시면 5분의 24 5분의 24가 나오고 SD키 누르시면 4.8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8이네요. 예, 그렇죠. 저도 잠산하기 귀찮아요. 그러면요. 귀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저희가 더하기분의 곱하기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자, 일단 저희가 식을 썼을 때 6옴의 제곱에다가 8옴의 제곱이죠. 거기에 대해서 8과 6을 곱해준 값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 계산 쓰셔도 됩니다만 3, 2, 6, 4, 2, 8 3대 4대 5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표현하면 6대 8대 10의 비율이 돼요. 6대 8대 10에다가 6, 8에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한 번씩 가다 한번이 되기도 해요, 이런 형태가.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 가지고 저희가 또 뭐 만들고 할 거예요. 만들어 보고 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좀 말씀드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이어갈게요. 자, 1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 중 저항 1메가옴에서 0.5초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를 구해라고 합니다. 자, 12번 문제에 대한 한 줄 평.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왜 나와요? 아직 전력 안 했거든요. 자, 저희 전력은 지금 교육에부터 전력 구하는 거 에너지 구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구하는 건 전력 부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 4장내용입니다. 근데 지금도 풀 수는 있어요. 지금 풀 수는 있으니까 이제 문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전압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정형파 전압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출발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두 갈래가 된다. 그래서 한쪽에는 전기 저항이 있습니다. 이때 전기 저항이 1메가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정전 용량이 있죠. 그죠? 정전 용량이 20 마이크로페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의 값이 나와 있는데 100사인의 2파이T라 되어 있죠. 100사인의 2파이T. 친절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절거리를 넣는 소리예요. 이때 전압은 자리가 안 나오니까 자, 이런 걸로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1메가옴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시간 좋습니다. 0.5세를 그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로서 W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실제 단위가 지금 나와 있죠. 줄이라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에너지의 공통적인 통합적인 단위인 줄을요, 전기적 에너지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전력량이라고 하죠. 자,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양자가 붙었으므로 시간을 곱해주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슨 회로죠? 병렬로. 병렬회로이기 때문에 병렬일 땐 뭐가 일정하죠? 회로의 분포되는 전압이 일정하죠. 아, 전압이 일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1메가옴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식을 쓸 거냐? 병렬일 때 쓰기 편한 수식이 있다 했었죠. I분의 요렇게 저희가 쓰면은 아, 병렬일 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값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력량이니까 시간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저항이 1메가옴입니다. 메가는 10의 육승이죠. 10의 육승에 볼이 되고 이때 전압이 100사인의 2파이T인데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건 의심스러워요. 왜? 2파이T? 2파이 FT 아이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메가 T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V의 사인은 오메가 T의 꼴이고 오메가가 되면 2파이 F가 돼야 되는데 왜 2파이 T일까? 별거 있겠습니까? 주파수가 1을 치겠죠. 주파수가 1을 치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다섯 오메가씩 2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 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주파수는 우리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전압이 100이라고 나와있죠? 예, 무슨 값이죠?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지금 사인 형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때 써야 되는 전압은 무슨 값? 실효값. 100V에 의하여 실효값으로 가기 위해선 루트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이제 전압이 실효값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의 제곱이죠. 자, R분의 V 제곱이니까 제곱에서 시간 0.5초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됨에 따라 저희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 뭐 안에다 1을 나누니 곱창이 되겠죠. 그죠?
5000이라는 값에 0.5 곱하기 2900, 2.5 곱하기 10의 상승이 10의 6승을 나눈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나온 값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의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답을 찾게 되면요. 3번이 되겠죠?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도 저희가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순식값이에요. 2파이 t죠. 그죠? 주파수 얼마다? 1의 칩니다. 주파수 1의 칩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는 이때 뭘 구해야 되냐? 용량성 리액턴스를 만드셔야 돼요. 실제 만약에 문제 언급이 안 됩니다만 만약에 C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저희가 얘기한다면 병렬일 때 전압을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의 제곱을 써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들어가야 된다? XC분의 V제곱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이게 저희가 나중에 4장에서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답은 3번입니다. 13번으로 갑니다. 이 회로의 총 어드미턴스 값은 몇 모인가?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13번. 자, 그래서 회로가 하나 주어져가지고 위에 보시면 저항이고요. 밑에 보시면 점점 용량 C입니다. 이 회로의 어드미턴스를 구해라고 현재 보시면 길이 나뉘어진 돌이기 때문에 보시면 병렬을 봅니다. 즉 RC 병렬이죠. RC 병렬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때 그러면은 RC 병렬의 제 어드미턴스를 구해라고 하니까 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교류 회로의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역수입니다. 그래서 각 저항의 역수를 취하여 저항값과 같습니다. 즉, 전기 저항 아래 역수의 값에다가 실제 여기서 더해지는 형태는 C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용량성 리액턴스의 역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 역수를 우리는 뭐냐? J오메가 C라는 형태로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어드미턴스 값이잖아요. 근데 곱이 없죠, 그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오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랍니다. 드럼 치사해 줄겠냐고. 근데 어떻게 하면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일단 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럼 치사해도 일단 참아줘야 되죠. 요건 제가 원했어요. 속으로 마시면 돼요. 시험 치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자, 속으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감사하게 나중에 뭐 훈련을 하셔도 됩니다. 욕하면 제가 다시 욕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욕을 해보겠습니다. 한 욕합니다. 사실 욕 잘 못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R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10이잖아요. J 오메가 10이 요거가 실제로 뭐냐? 1분의 J 오메가 10이죠.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통분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옆에 있는 친구를 그냥 각각의 분모 문제를 꼭 해주시면 돼요. 그 친구는 1이니까 어차피 R분의 1 곱하기 1이 되거든요. 얼마나 보면 되겠죠? 분모 문제. 저항을 곱해줍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분모는 이제 통일이 돼서 R이라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모 R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제 J 오메가 C 곱하기 R이 되기 때문에 J 오메가 CR이 되겠죠? 요만 이거 1이니까 1 더하기 J 오메가 CR입니다. J 오메가 C R이라는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사실 보기랑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면 R이라고 하는 분모를 바깥으로 날려주겠습니다. 바깥으로 빼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R분의 1이 되겠죠? R분의 1이라는 값에다가 저희가 곱하기 1 플러스 J 오메가 CR이다라고 얘기했죠. R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J 오메가 CR의 형태가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번의 형태. 그래서 저희 교재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자, 안준서 쓰신 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는 Y를 넘어가네요. 자, 아는 장이 뭡니까? 여기 계시겠죠, 그죠? 네. 원장님입니다. 근데 교재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원장님이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하는 겁니까? 예, 본인이 본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14번과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장을 들어가서 할게요.
실제 이제 뭐 역률에 관련된 문제인데 역률은 3장에서 얘기해도 되고 4장에서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4장에서 얘기하면 제 축제에서 제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능사 나서 출신이라서 그래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기능사 회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기능사 실기로 출발했죠. 기능사 실기하다가 기능사 설비하다가 기능사 회로하다가 기능사 B까지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역률을 언제 하냐면 교류 전력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역률은 저희 퀼트도 보시면 3장에 이미 적혀 있어요. 3장에 있는데 제가 나중에 4장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살벌 8가지가 나오고 기본 개론 준다고 아직까지 전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Z1의 단자전압 V1은 루트3 플러스 JY이고요. Z2의 단자전압 V2는 어떤 전압의 크기에 대하여 위상이 30도라고 했을 때 자, Y와 V의 절대값을 구해보거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총 동글뱅이 그려진 거 제가 단자가 안 됐었죠. 단자 총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렇죠? 요걸 제가 뭐라고 하면 4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Z들을 그냥 사각사각 하나 묶어서 얘기하면 4단자 교로망이에요, 이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출발해서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두 개로 길이 안 이어지는 꼴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 있는 게 Z1, Z2라고 하는 저항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임피던스인데 네오박스에서 들어가 있는 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된 친구라서 등가 임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뭔 소린데요? 라고 여기서 복잡하게 생겼는데 분만의 저항값이 얼마예요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더 쉬운 거죠. 그죠? 쉽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Z1이라고 하시는 걸 단자전압을 V1이라고 합니다. Z1의 단자전압 V1, Z2 양면에 걸린 단자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이때 V1이라고 하는 놈의 크기 자체가 루트3 플러스 JY다라고 했죠. 루트3 더하기 J의 Y. 자, 그리고 V2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전압이라고 하는 V의 절대값에 대하여 이상이 30도다 라는 형태로서 언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친구는 Y의 크기와 V의 절대값을 구해라라는 구조인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회로에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단자 출발 스테이지 두 갈래로 나눠지죠. 그죠?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건 뭐예요? 병렬회로라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합니까? 전압이 일정합니다.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합니다. 즉, Z1의 단자전압 V1과 Z2의 단자전압 V2는 이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죠. 같다라는 거로 출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냥 있는 대로 하나 집어넣고 얘기해 봅시다. V2는 계산해볼까요? 요거를 우리가 인마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기본값이 1로 잡아볼게요. 1로 잡았을 때 1의 값도 35이 되잖아요. 그럼 1의 값도 30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굳이 삼각형 형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코사인 30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허수부에 대한 것은 J 사인의 30이 되겠죠. J 사인의 30의 형태가 되고 크기는 1인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표현하게 되면 실제 자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자 사인 30은요 2분의 1과 같죠. 그럼 J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압의 크기를 1로 잡았을 때 이 친구를 직각좌표로 바꾸니까 2분의 루트 3과 J 2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한 이 V2랑 V1이랑 그냥 똑같다면서요. 그래서 나온 V1이 얼마예요? 루트 3 더하기 J1이네? 루트 3? 실수구죠. 요만한 루트 3이 요 친구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죠? 몇 배 차이나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더하기 J2가 되겠죠. J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일단 여기 값이랑 여기가 좀 같다면서요. 그죠? 우리가 얼마 곱했어요? 2라는 값을 곱했죠. 그럼 이때 실제 2라는 것이 뭐가 된다? V의 절대값이 되겠죠. 2라는 크기가 될 것이며 이때 우리가 사보작에서 알게 된
V라는 절대값이 2라는 걸 도출해냈습니다. 즉 얘가 2예요. 그럼 이때 Y 값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나온 식으로 봤을 때 얼마가 되냐 이거죠. 그냥 J로서 표현되니까 Y는 1이 되겠죠. 그죠? 답은 1번. Y1이고 값은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업기사 문제 유형이에요. 산업기사에서 출제하셔도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열에서는 전압이 같다라는 걸 추가 첨언을 해놨죠. 교재에서 17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값을 구해라라고 주어졌습니다. 실제 마지막 문제네요. 전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라고 얘기했고 일단 출발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저항이 안 있어요. 이때 저항값이 지금 4ohm이라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유도레턴스가 있습니다. 유도레턴스가 현재 3ohm이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항이 하나 있죠. 3ohm짜리. 그래서 지금 언급된 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전원에 흘러드는 전류거든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에 대한 전류값을 지금 구해라고 합니다. 전류를 구해라고 해서 뭘 줬냐면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줬어요. IR을 보죠. IR이 5A고 L에 흐르는 전류 IL로서 12A라는 말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전류를 구해라고 하니까 저희가 봐야 될 거는 현재 병렬 회로긴 한데 여기 지금 4ohm의 저항까지 있으면 직병렬이에요. 직병렬 회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체 전류라는 친구를 저희가 구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리우프의 제1법칙에 따라 윗전류의 합은 유출전류의 합입니다. 현재 전체 전원에 들어오는 전류라서 여기다 표현해보니까 이 점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죠. 들어오는 전류는 뭐죠? IR과 IL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그럼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유출되는 전류 자체가 I라고 했을 때 윗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에 대한 합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현재 이 친구는 병렬이라는 거예요. 둘이 병렬관계이기 때문에 병렬때 뭐가 일정하더라? 전압이 일정하더라. 실내에서 지금 이 둘의 관계만 봤을 때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전류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지상의 전류라고 얘기했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과 이상의 합성으로 동상의 전류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럼 이 친구 자체가 뭐 된다? 이상의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친구를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 IR에다가 이때 L에 흐르는 전류는 IL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허수부이며 이때 지상인도 마이너스 GIL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어떻게 됩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5A예요. 그리고 L에 흐르는 전류는 지상의 전류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12A가 마이너스 J 방향으로 간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체 전류.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크기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I라는 것의 절대값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방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저항에 흐르는 전류 5의 제곱에다가 L에 흐르는 전류 12의 제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루트가 되겠네요. 5, 25, 12의 제곱 143이다. 루트 169가 됩니다. 13A예요. 답은 13A라서 3번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낚이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그냥 구하면 되겠네. 5 더하기 12는 17이다. 답은 4번 하면 안 되죠? 자, 낚이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구별하게 돼요. 그럼 지금인데 오른쪽에 그 오메가 3은 그냥 신경 안 써도 그냥 3죠. 오메가 3 아니죠.
실수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죠. 그렇죠.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여기 있는 두 친구에 대한 합자체가 흐르면 처음에 흐른 전류랑 상관없죠. 병렬일 때 전류를 보는 거죠. 저희는 병렬일 때 이 친구가 합쳐져서 전체 전류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이 사음에 흐른 전류는 전체 전류랑 같죠.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 방금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음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저항 사음은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 저항값이 나와 있는데 저항값을 안 썼죠. 저희가 필요 없죠. 지금 문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요거 기출 문제에 보시면 저항값 안 나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저항값 안 나와 있는 전류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전류가 다 풀어나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C 병렬까지도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8페이지에 대한 내용 얘기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프린트 9페이지로 가서요. 저는 이제 공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이라고 해서 레저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저넌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공진회로를 저희가 레저넌스 서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진이 뭔데요? 라는 거. 자, 어떤 파동이 있다 합시다. 즉 파동은 진동을 의미하고요. 자, 그럼 이 파동의 형태가 임의의 회로와 만났을 때 진폭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저희가 공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임의의 회로라고 하는 전기 회로뿐만 아니라 어떤 회로는 다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별도로 공진을 저희가 다른 말로 공명이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전기에서 그냥 공진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공진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진회로가 됐다는 건 허수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허수부가 0이 나중에요. 허수부가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전력공학에서 계속 언급이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병렬공진, 직렬공진 이런 거 얘기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진회로는 크게 저희가 직렬회로에서의 공진과 병렬회로에서의 공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병렬회로의 공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상적 병렬공진과 실제 병렬공진은 두 가지로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럼 이때 이상적이라는 건 뭐라 했죠? 실제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없는 걸로 본다는데, 실제 병렬공진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이제 얘기했을 때 그 선로나 전력 계통에서 병렬공진일 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문제는 뭐가 제일 많냐면 직렬공진이 제일 많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직렬공진을 얘기하기 전에 공진이 되기 위한 조건을 좀 얘기합니다. 직렬공진. 자, 직렬공진은 별도로 뭐라고 하냐면 전압공진이라고 합니다. 왜요? 기존에는 허수부가 존재했었어요. 허수부가 존재해서 L과 C와 같은 수동수화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공진이 되면서 LC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리액턴스 값이 날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아갔으니까 기존에 허수부가 있다가 날아가 버리니까 전압이 어떻게 직렬이 전혀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던 애들이 전부 다 전압을 몰려버리는 거죠. 실습으로 몰려버리니까 전압공진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해 볼게요. 직렬일 때 조류회로의 합성저항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으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직렬이니까 R 플러스 J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직렬 공진입니다. 공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수부가 존재하지 않죠. 즉 뭐가 없어요? 리액턴스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돼요? 전기 저항 값과 같아집니다. 전기 저항 값은 허수부가 아니라 실수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값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뭘 얘기할 수 있냐? 아, 직렬 공진이 되었을 때 임피던스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최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최소의 값이 됩니다. 0은 아니에요. 그냥 저항이기 때문에.
최소의 값이 되죠.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옴의 법칙에 따라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가 되니까 최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고 전류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직렬 공진일 때 공진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자, 공진이 되기 위한 조건은 허수부가 0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허수부에 대한 친구는 뭐였죠? 리액턴스라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L에 관련된 친구, C에 관련된 친구가 있으니까 공진 조건은 리액턴스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리액턴스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J 방향에 해당하는 유도성 리액턴스 XL과 마이너스 J에 해당하는 용량성 리액턴스 XC의 값이 어떨 때냐면 같을 때입니다. 둘이 같을 때죠.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가는데 둘의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은데 위로 가는 놈, 밑에 가는 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쇄가 돼서 0이 되버리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친구는 저희가 유도성 리액턴스, 각속도 오메가의 인덕턴스를 곱한 값. 자, 용량성 리액턴스는 각속도 오메가의 정전 용량을 곱한 값의 역수로서 표현되더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의 형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직렬 공진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오메가 C를 반대항으로 넘겨볼게요. 우측 분모에 있던 친구가 넘어가면 자체 분자라고 하겠죠.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인덕턴스 L에다가 정전 용량 C를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 값은 1이 되더라 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오메가 제곱의 LC는 1이다 라고 하고, 요거는 보통 기능사에서 언급이 되긴 하는데요. 기능사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요.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동상은 뭐였어요? 미상의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즉 실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 동상이 되기 위한 건 동상이 된다는 소리가 뭐냐, 공식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개념은 다르더라도 결론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능사에서. 기능사에서 물어보다 보니까 기사하고 사무소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 원에서 나왔던 적이에요. 왜냐,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능사에 나왔다면 기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기사에 나왔다면 기능사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거 배우니까 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기준상에서 내용을 언급된 내용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럼 이때 공진 조건은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럼 이때 이 공진이 되었을 때, 이 공진이 될 때의 각속도는, 공진이 될 때 각속도라고 해서 저희 프린트에는 오메가 R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구하는 거니까 동상 조건 있죠? 오메가 제곱에 LC가 1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메가를 구하기 위해서 L과 C를 반대항으로 넘겨주면 LC가 되죠. LC분의 1이 되죠. LC분의 1의 형태가 되면 그 친구는 오메가 제곱입니다. 원하는 건 오메가이기 때문에 전체 루트가 씌워집니다. 그러면 루트 LC에 대해서 역수값이 되는데 어차피 루트 1은 1이기 때문에 분모에만 루트를 지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루트 LC의 역수의 형태가 되겠죠. 이때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겠죠. 자, 공진 각속도고요. 이렇게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물어봐요. 실제 공진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허수부가 0이 됨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주파수 값이 우리가 알는 고루 주파수가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오는 거죠. 즉 공진이 되기 위한 주파수의 값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진 시의 주파수라고 해서 레저넌스 프리퀀시에서 FR이라고 표현하는데 F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렇죠? F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F는 2파이 넘는 거죠. 그럼 기존에 공진각속도 루트 LC분의 1이라는 형태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에 대해서 분모에 2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2파이는 루트 안에 안 들어가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저희가 얘기하는 직렬 공진에서의 형태가 됩니다. 직렬 공진에서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병렬 공진은 크게 언급은 안 할 건데요.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병렬 공진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요. 원래 여기 뒤에 더 들어가야 되니까 병렬을 쓸게요.
병렬 공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허수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 병렬일 땐 전류가 분배되죠. 그래서 이걸 전류 공진이라고 해요. 전류 공진이다라고 얘기해서 병렬일 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드미턴스로 표현하죠. 자, 그럼 이때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컨덕턴스하고 서색턴스에 대한 식으로서 표현하는 거죠. 전기저항의 역수하고 리액턴스의 역수로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회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죠?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컨덕턴스가 없습니다. 컨덕턴스가 없는 회로가 되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는 곧 컨덕턴스만의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미턴스의 값은 최소의 형태가 되겠죠. 어드미턴스는 최소가 됩니다. 그럼 이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는 역수의 관계임에 따라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된다는 건 임피던스는 최대가 된다는 소리가 맞습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요? 최소가 되겠지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직렬근인 기억하신다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 직렬하면 무슨 관계라고 반대라고 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공진 조건이군요. 허수부가 0이 되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서색턴스가 0이 되는데요. 서색턴스가 0이 되는 건 실제 뭐냐? 자, L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도 리액턴스의 역수인 유도성 서색턴스와 C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용량성 서색턴스의 크기가 같은 데거든요. 이렇게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유도성 서색턴스라는 친구는 실제 뭐랑 같다? 유도성 리액턴스의 역수랑 같죠. 즉 오메가 L 역수예요. 이 친구는 용량성 리액턴스의 역수인 용량성 서색턴스는 실제 오메가 C입니다. 이 형태예요. 요게 병렬 공진에서의 조건입니다. 병렬 공진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랬어요? 직렬하면 반대라고요. 반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런 꼴이 나오는데 요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산업기사에서. 병렬 공진 요건. 요거는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저희가 오메가 제곱 X인지 된다 안 된다? 돼요. 똑같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오메가를 반대로 넘기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공진각 속도와 공진주파수도 어떻다? 같다. 직렬 공진시나 병렬 공진시나 공진각 속도와 공진주파수는 같아요. 병렬 조건은 다릅니다. 뒤집어져 있다는 거.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요거는 물어봐요. 병렬 공진시 임피던스가 전류가 어떤 형태가 되는가? 라는 거 물어본다는 거. 근데 기억하실 거는요. 그렇습니다. 직렬 공진 기억하신다면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전압 확대율이라는 친구를 언급을 하는데 실제 전압 확대율의 문제가 좀 더 많습니다. 전류 확대율을 물어본 적은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 확대율도 실제 전압 확대율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압 확대율에 대한 내용만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는 걸로 합니다. 전압 확대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압 확대율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제가 확대비예요. 확대비라고 하고 이 친구를 선택도 양호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공진에서 얘기하는 건 청예도라고 얘기해요. 이름 좀 더 같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Q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압 확대율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공급전압 V에 대한 L과 C 양간의 밀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L, V, C의 간자전압입니다. 그럼 이때 L이라고 하는 친구의 간자전압을 저희가 VL이라고 얘기하고 C에서의 간자전압을 저희는 VC라고 하죠. 그래서 VL 그리고 VC의 B를 얘기합니다.
공급전압 V에 대한 L과 C의 반자전압 VL 그리고 VC의 B를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압 확대율이라는 것은 공급전압 V에 대한 VL 및 VC의 B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한 B의 B, 다음에 A, B, 여기서 리슨 와 밴드예요. A와 B.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각의 문장을 수식으로서 표현하면 A에 대한 B의 B는 뭐랑 같냐면 분모가 A가 돼요. A에 대한 B의 B, A와 B의 B는 분자가 A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실제 이제 문제에서 저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문장으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수식을 저렇게 세우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수식에 대한 발언을 저렇게 문장으로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식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말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수식을 말로 표현한다 했을 때 이 수식이 뭐냐면요, 그 아이의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공급전압 V에 대한 L의 반자전압 VL의 비를 우리가 L에서의 전압 확대율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압 확대율은 공급전압 V에 대한 L의 반자전압 VL의 B가 돼서 V분의 VL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에서에 대한 전압 확대율이라서 QC라고 저희가 표현하면 공급전압 V에 대한 C의 반자전압 VC의 B다라고도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한번 구해보죠. 그럼 이때 저희가 전압 확대율이라고 하는 거, 전압이 확대되는 비를 얘기하는 데 있어요. 언제 생기냐면 직렬공진이 됐을 때 발생합니다. 직렬공진이 됐을 때, 그럼 기존에 RC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허수도가 날아가서 R만의 회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R만의 회로가 되어버리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큼 높아지는데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저희가 L의 반자전압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각속도 오메가 L이라는 친구에다가 전류를 곱한 형태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공급전압은요? 자, 직렬 공진이 됐을 때 값이기 때문에 전원전압을 IR로서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형태가 돼서 전류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형태는 R분의 오메가 L이다라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QC에 대한 친구도 저희가 얘기해보죠. 공급전압 동일하게 IR이냐. IR이라는 친구가 분모가 되고 이때 분자가 되는 VC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친구에 대해서 전류가 곱해지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그렇게 하면 여기 마찬가지로 전류가 약분돼서 R분의 오메가 C분의 1의 형태가 돼서 원분에서 만들어지니까 이 친구는 오메가 CR의 역수꼴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를 저희가 어디서 봤어요? 라고 하면 R을 직렬, RC 직렬해서 이상 세타의 수치가 요거랑 같아서 아까 칸 뒤에 보게 있던 거. 아까 칸 뒤에 보시면 실수분의 허수분라는 형태로서 표현했었죠. 그럼 이게 전기저항값 분의 리액턴스의 값으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의 비례라고 합니다.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압 확대로가 같은 말은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푼트에 보시면 적혀있죠. 정의 적혀있는 날에 가로치고가 적혀있을 거예요.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 이런 식으로 적혀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저희가 표현되는 건요, 직렬 공진일 때 이 친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어떤 식을 쓰냐, 전압 확대율 Q라고 하는 것은 공진식이기 때문에 공진이 됐다는 건 실제 뭐라는 거죠? L하고 C에 관련된 리액턴스의 값이 같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리액턴스가 같기 때문에 실제 뭐라는 거냐면 L일 때 전압 확대율과 C일 때 전압 확대율은 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때 같다, 공진이기 때문에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식을 맞추기 위해서 아다리 맞추기를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전압합비율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L에서의 전압합비율과 C에서의 전압합비율을 곱한 값으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둘이 같기 때문에 Q 곱하기 Q라는 뜻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 자체를 제가 다시 표현하게 되면 QL이라고 하는 친구는 R분의 오메가 L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C일 때 전압합비율은 오메가 C의 역수로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 오메가 CR분의 1이라는 친구에 R분의 오메가를 곱한 형태가 돼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각속도 오메가가 분모 분자에 위치하기 때문에 날라가죠. 약분 처리가 돼서 나오는 형태는 R분의 1 곱하기 CR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때 CR 제곱이 되죠. 그래서 R제곱의 C라고 표현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L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R제곱 C분의 L이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 Q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Q를 구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전압합비율, 선택도 혹은 양호도라고 부르는 Q를 구하고 싶기 위해서 Q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면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럼 이때 루트가 씌워지게 되면 제곱을 갖고 있는 R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 없어지겠죠. 근데 C하고 L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 안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트 C분의 L이라는 형태에서 R을 바깥으로 빼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형태 R은 분모에 있으니 R분의 1이에요. R분의 1에다가 C분의 L이라는 친구는 루트 내에 자유하게 됨에 따라 루트 C분의 L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R분의 1 루트 C분의 L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친구를 저희가 뭐라고 할 거냐? C분의 L이다 라고 하는데 자 뭔가 느낌 자체가 L이 생긴 게 의자가 생겼어요. C는 조금만 더 그리면 바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루트 바퀴분의 의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 바퀴분의 의자라고 해주시고 R분의 1을 넣어주세요. 굳이 이 친구 때문에 루트 바퀴분의 의자라는 걸 만든 건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파트에서 중요한 거 전압합비율이 이 친구다라는 걸 봐주시고요. 별도 처음 하겠습니다. 루트 바퀴분의 의자라고 굳이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루트 C분의 L이라는 친구가 일단 어디 나오냐? 헬브 이론을 얘기합시다. 헬브 이론에서는 저희가 2단자 회로망에서 정저항 회로라고 얘기해요. 혹은 순저항 회로라고 얘기하는 친구. 자, 주파수의 관계없이 저항을 일정하고 이때 허수부에 대한 중앙 다 날아가는 회로를 위해서 정저항, 이때 정자는 발을 정자입니다. 혹은 순저항 회로다라고 얘기하고요. 정저항 회로는 직렬 회로하고 병렬 회로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저 2단자라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론으로 나오는 게 직렬이든 병렬이든 R은 루트 C분의 L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퀴분의 의자라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포정수회로입니다. 11장 분포정수회로에서 저희는 그 선로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 데서 특성 임피던스라는 친구를 얘기해요. 특성 임피던스라고 얘기해서 별도로 Z0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성 임피던스 Z0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분포정수회로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손실 선로하고 무외형 선로가 있습니다. 이때 무손실과 무외형에서 특성 임피던스의 값은 루트 C분의 L과 같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값으로서 또 언급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회로 이론 전력공학입니다. 전력공학에서 실제 저희가 3장 부분에 나오는 장거리 성분이에요. 자, 3장 부분은 저희가 송전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얘기하는데 이때 장거리 송전의 해석 방식이 분포 정수 회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파트가 물려요.
물리는 형태로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개념은 똑같겠죠. 그냥 배우면 똑같습니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떻게 돼요? 두 과목에서 이제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라는 형태로서 루트 C분의 L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 특성 임피던스를 별도로 파동 임피던스라고 하고 고유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서 식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보다 루트 바뀌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언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여러분 전기기사 무시하시면 전기자격이 나와요. 전기자격에서 루트 C분의 L 자체를 특성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과목이 물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제 우리가 안면 판매되는 분들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외우자고 하는 거예요. 자, 안면 판매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면이 판매된다는 걸 우리가 근이 쪽팔린다고 얘기하죠. 예. 자, 철판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강사입니다. 강사 같은 경우에 이제 5년 차인데 아직까지 안면이 안 두꺼워요. 이런 말 때마다 옛날보다 나아졌어요. 옛날에 기발되고 요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무표정을 할 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R분의 1의 루트 C분의 L의 형태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게 루트 C분의 L이라는 정저항 회로에서의 저항값이거든요. 그리고 분포정수 회로 가서는 특성 임피던스의 식으로 표현하게 됐잖아요. 임피던스거든요, 결국엔. 임피던스니까 당연히 뭘까요? 옴입니다. 옴의 단위를 가져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 봅시다. 특성 임피던스라고 했고요. 루트 바뀌고 나서 옴의 처음 가진대요. 여 이 못해지네요, 뭐야? R분의 1이죠. R분의 1의 단위는 뭐죠? 옴의 역수를 주고 뭐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5분의 1과 5이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단위가 없습니다. 즉, 이 친구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무차원이 되겠고요. 왜요? 그러니까 전압 확대율이겠죠. 확대되는 비예요. 확대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단위가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 확대율은 병렬공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는 반대공이라고 합니다. 병렬공진은 저희가 별도로 전류공진이라고 하는데 있죠. 그래서 이때 전류공진은 뭐냐? 이때 전류 확대율은 공급전류 I에 대한 L과 C에 흐르는 전류인 IL과 IC의 기각이에요. IL과 IC의 기각이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전압 확대율에 대한 수식의 역수가 취해져요. 그러면 QL이라는 전류합대율은 오메가 L분의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대한 전류합대율은 그냥 오메가 CR이 됩니다. 오메가 CR이 되니까 이것도 뭐예요? RR 병렬일 때, RC 병렬일 때 이상 세타 표현했던 아까 탄젠트 뒤에 있던 것이랑 같죠. 그래서 뭐죠? 직렬이랑 병렬 반대로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부작 해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별도로 또 쓰면 리액턴스에 대한 정확히 비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 있잖아요. 요거 뒤집으면 됩니다. R 곱하기 루트 의자는 바뀌에요. 바뀌는 의자가 역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전류 확대율에 대한 수식을 물어봐도 적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있냐면 수식 보기는 있어요. 보기는 있는데 실제 물어본 게 전압 확대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택한 적혀는 있는데 뭐 처음 한번 보세요. 그냥 그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인 18번 문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어떤 RLC 병렬 회로가 병렬 공진되었을 때 합성 전류를 구해라고 하죠. 자, 병렬 공진이 되었답니다. 병렬 공진일 때 전류가 어떻게 되냐? 먼저 봐야 될 직렬 공진일 때 기억하셔야죠. 직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의 값은 최소가 됩니다만 전류가 최대가 됐어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최소가 됩니다. 최소가 되니까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19번 RLC 직렬 회로에서 L과 C의 값은 고정시켜 놓고 저항 R의 값만 큰 값으로 변화시킬 때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L과 C의 값이 고정을 시켜놓고 나서요. 저항만 바꿨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저항만 큰 값으로 바꿨을 때 보기를 보시면 공진주파수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공진주파수라는 걸 얘기했을 때 공진이 되었을 때 주파수 값이잖아요. 그죠? 저항이랑 주파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죠?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공진주파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LC는 그대로 쓴 거잖아요. 자, 20번입니다. 공진회로의 Q가 갖는 물리적 의미와 관계가 없는 것은이랍니다. 공진회로에서의 Q를 저희는 전압
전압 확대율, 전류 확대율, 선택도, 양도, 첨예도와 같은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공진회로의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압 확대율 Q를 저희는 공급전압 V에 대한 L과 C의 반전압 L, VL과 VC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별도로 삽입했더니 뭐가 나왔죠?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의 비로소 나왔었죠. 맞죠? 두 번째, 공진곡선의 첨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예도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었죠. 첨예라고 하는 건 날카로운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진시의 전압 확대율이 맞네요. 그죠? 전압 확대율이라고 했었죠. 혹은 전류 확대율을 맞습니다. 4번이라고 해요. 공진 회로에서 에너지 소비 능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에 대한 소비 능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에너지에 대한 것이니까 인율과 같은 말이에요. 에너지 소비 능률이 뭐예요? 전력입니다. 전력이 되죠. 자, 21번 RLC 직렬회로에서 전원전압을 V라고 하고 L과 C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VL 및 VC라고 하면 선택도 Q를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단 공진주파수 오메가 I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RLC 직렬회로이기 때문에 이때 선택도는 전압 확대율 Q와 같습니다. 전압 확대율이란 공급전압 V에 대한 L, C의 단자전압 VL, VC의 B를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서 답은 3번이 됩니다. V분의 VL 되겠죠? 22번 RLC 직렬회로의 선택도 Q는 이라고 합니다. 자, 직렬회로에서의 선택도들 그렇죠? 그러면 전압 확대율과 같습니다. R분의 1의 루트 바퀴분의 의자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보기 4번에 있는 R 루트 L분의 C는 전류 확대율과 같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RLC 직렬 공진회로에서 저항이 105, 인덕턴스가 314mH, 정전 용량시가 125.6. 이거는 처음 등장했으니까 기대하죠. 피코페럿이죠, 그죠? 피코페럿일 때 선택도 Q를 구해가면서 전압 확대율이란 말을 친절하게 줬네요. 자, 그럼 23번에서 보셔야 될 게 저항이 100분이랍니다. 100분의 저항에다가 인덕턴스라고 하는 친구가 314mH라고 하죠. 자, 거기에 정전 용량 C는 125.6 피코페럿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전압 확대율이죠. 자, 그럼 전압 확대율 Q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기저항 R의 역수값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루트 바퀴분의 의자와 같았습니다. 이때 바퀴는 정전 용량, 의자는 인덕턴스를 의미하더라. 자,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대입을 하면은 전기저항이 100ohm이라니까 100분의 1이 되겠죠. 100분의 1에다가 곱하기 루트에 자, 바퀴분의 의자니까 바퀴 보자. 의자를 먼저 씁시다. 314에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꼴이 되고요. 자, 다음에 의자를 바퀴가 해야 되죠. 바퀴는 125.6이니까 125.6에다가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죠? 12승을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꼴로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500이라는 수치가 딱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500! 자, 50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지수로서 표현했으니까 5 곱하기 10의 2승과 같겠죠. 4번이랍니다. 자, 5로 시작하는 거밖에 없죠. 4번밖에 없죠. 이 친구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4번. 자, 저항이 5mm고요. 인덕턴스가 20mH이고요. 거기에 가변 용량 C로 구성된 RLC 직렬회로에 주파수 1000Hz 신기호를 가한 다음 C를 가변하여 직렬 공진시켰습니다. C, R의 값과 선택도 Q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RLC 직렬입니다. 일단 직렬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기저항이 있습니다. 전기저항과 인덕턴스 그리고 정전 용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전기저항의 값이 5로 줘줬죠. R이 5이고 인덕턴스가 20mH입니다.
20ml 될 값에 자, 근데 정전 용량 C에 대한 값을 구해라고 하는데 이때 C를 어떻게 할게요? 가변 용량이란 말을 주면서 C를 가변시켰다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C 자체가 뭐냐면 화살표가 들어간 친구로서 이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전 용량을 조정하는 친구로서 우리는 가변 콘덴서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혹은 별도로 베리어블 콘덴서에서 바리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냥 용량이 조정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주파수가 1000H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두 개입니다. 정전 용량 C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선택도를 구해라고 하죠. 즉 전압 확대율을 구해라고 하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 C를 가변하여 뭘 했다? 직렬 공진을 했다. 직렬 공진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직렬 공진에서 우리가 조건을 얘기하면 자, 공진 조건을 저희가 뭐라고 했죠?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과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오메가 C분의 2 같다라는 걸로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저희는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 용량 C를 기준으로서 저희가 표현하게 되면 C 넘어가고 오메가의 반대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의 인덕턴스를 곱한 값에 대하여 역수가 취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죠. 자, 가속도 오메가 2파이 F입니다. 그러면 2파이 값에 1000Hz가 곱해지죠. 1000Hz가 곱해진 게 가속도 오메가인데 UI의 제곱이 될 것이며 거기에다가 인덕턴스를 곱해줍니다. 20에 1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값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역수가 취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셨을 때 계산기를 치시면 나오는 정전 용량 C의 값은 대략 1.2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거예요. 1.2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헤럿이 됩니다. 헤럿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전 용량에 단위는 마이크로 헤럿이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C의 값은 약 1.267 마이크로 헤럿과 같죠. 마이크로 페럿과 같음에 따라 일단은 C의 값에 비슷한 값을 찾으시면 2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2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거 수치가 조금 다른데요, 박사님. 예. 파이를 3.1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파이를 3.14로 계산하시면 68 정도 나와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C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전압 확대율인 선택 Q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 선택도 Q라고 하는 친구는요, 저희가 이미 위에서 식을 썼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겠습니다. 자, 전기저항에다 오음에 대한 역수를 취해주고요. 거기에 루트 바퀴분의 의자가 곱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루트 바퀴분의 의자로서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이 수치를 구하셨다면, 이 수치를 구하셨다면 어차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쓰셨으면 분모자리에다가 는키 옆에 있는 거 ANS 넣어주시면 돼요. ANS 넣어주시고 분자에 의자에 값이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이 자리가 보다 요 값이죠. 요 정도 값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넣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하셨으면 그냥 ANS 넣어주면 편하다 이거예요. 편리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앤서키 넣어서 계산하시면 선택도 얼마 나오면 8파이 나옵니다. 8파이라고 해서 대략 수치는 25.13 정도 나올 겁니다. 25.13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유형의 문제는요, 지금은 저희가 두 가지를 구했죠. 직렬 공진시켰을 때 정전 용량의 값과 선택거리를 구별해야 하는데, 그리고 정전 용량만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수식 똑같아요. 수식 똑같은데 두 개 다 구하냐 하나만 구하냐 이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답은 2번입니다. 앞섭니다. 자, 26번 어떤 콘덴서에 300V로 충전하는데 9줄의 에너지가 필요했대요. 자,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구해라고 합니다. 26번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콘덴서라는 말을 줬어요. 이 콘덴서에다가 300V로 충전했다라는 말을 줬습니다. 자, 일단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시험에서 콘덴서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커패시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커패시터인데 그냥 콘덴서니까 C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300V의 전압으로 충전한답니다. 이때 에너지가 9줄이라고 합니다. 9줄의 일을 했다라고 하네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친구의 정전 용량을 구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친구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혹은 정전 에너지라고 해서 WC라고 표현되는 친구는 2분의 1 CV 제곱이다라는 형태의 소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전 용량 C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C를 기준으로서 C를 세우게 되면 2분의 V제곱이 반대항으로 넘어갑니다. 즉 역수가 취해져서 V제곱분의 2W가 돼요. 자,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에다가 9주의 1을 했다라고 하고요. 전압은 300V인데 제곱이 취해지겠죠. 300의 제곱이 취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만이라는 덕분에 18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이 친구는 9 곱하기 10의 4승분의 18꼴이 돼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태로 나왔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태로시 여러분 계산기 결과값이에요.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가 원하는 정전 용량의 값은 마이크로페럿으로서 표현을 해줘야죠. 아, 그런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마이크로페럿일 때 이 친구의 크기를 나는 알고 싶어요 라면 이 계산 결과값에 10의 6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10의 6승을 곱해줘서 나오게 되는 이 정전 용량은 200이라고 여러분의 계산기가 알려줄 거예요. 이 뒤에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마이크로페럿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3장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다 풀었는데요. 여기도 오류가 있네요. 26번에 답이 3번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2번이었죠, 방금. 2번이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다 풀었는데 아직 남은 애가 하나 있어요. 뭐가 남았냐면은 저희 프린트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1번 경우는 실제 경우입니다. 라고 불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실제 정렬 공진이고요. 좀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병렬 공진인데 실제로 생기는 병렬 공진에 대한 표가 보시면 돼요. 자, 전압이 있습니다. 자, 전압이 있고 회로가 진행이 돼요. 회로가 쭉 진행이 되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길이 두 갈래로 나눠서 첫 번째 나눠진 길에 보시면 저항이 있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에는 정전 용량이죠. 자, 이런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실제 이거 해보면 무슨 해동이 그러면은 일단 경렬회로긴 하거든요. 경렬회로인데 첫 번째 길이 나뉘어지는 좌측 부분을 보시면 저항하고 인덕턴스가 나란히 있죠, 그죠? 직렬입니다. 즉 아래 직렬인 친구와 C가 병렬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직병렬이죠. 직병렬 보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실제 병렬 공진인 이유가 뭔데요? 라면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인 기구를 부하라고 한대죠. 부하가 일반적으로 아래 직렬입니다. 아래 직렬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부분을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설로든 우리가 부하 설계든 간에 여기 있는 친구가 부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하하고 병렬로 C가 달리는 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긴 합니다. 쭉 다 적혀 있긴 한데 여기서 필요한 내용 자체는 저희가 공진시의 어드미턴스입니다. 공진시의 어드미턴스라는 친구의 수식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진시 어드미턴스 구하기 전에 이 친구의 전체 어드미턴스 구할게요. 이 회로의 어드미턴스는 전체 임피던스에 대한 역수값으로서 저희는 각각의 병렬로 되어 있는 저항 성분의 역수의 수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R 직렬 부분에서 저희가 합성 저항 같은 경우에는 둘이 더한 값이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라고 얘기하시겠죠? 요런 형태가 직렬일 때 얘들의 합성 저항이잖아요, 그죠? 요 값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병렬로 되어 있는 이 C라고 하는 친구는 용량성 리액턴스의 역수로서 우리는 J 오메가 C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요게 이제 전체 이 회로에서의 전체 어드미턴스라고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 공진시의 어드미턴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실제 공진 조건을 좀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 공진 조건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얘도 결국은 공진회로예요. 공진 조건은 제가 뭐라고 했죠? 허수부가 여기냐면 되기 때문에 허수축에 대한 저항값이 같으면 돼요. 유도부와 유도성하고 용량성하고 같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일단 이 유도에 관련된 친구 L에 대한 친구가 좀 여기 있거든요, 그죠? 여기 있으니까 일단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 둘의 사이를 갈라놓을 거예요. 자, 커플 브레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놓을게요. 둘이 갈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구분을 먼저 시켜줄게요. 구분 시켜주고 나서 허수에 대한 L하고 C에 대한 친구 같아라는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저희가 커플 브레이킹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의 분모 분자에다가 R 마이너스 J 오메가 L을 넣어줄 거예요. 즉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이라는 친구의 분모 분자에다가 저희가 넣어주는 건 R 마이너스 J 오메가 L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수시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하는 이유가 뭐다? 허수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분모인 허수를.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친구 그대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대로 넘어갈 건데 여기 부분을 저희가 따로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친구로 저희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곱하기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이라는 친구로서 저희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 가던가요? 분배합니다. R 기준으로 각각 곱해주고 J오메가를 가지고 각각 곱해주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계산해보죠. R 곱하기 R은 R 제곱. 자, 거기에다가 R 곱하기 마이너스 J 오메가 L이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L의 R의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J 오메가 L 친구 가지고 이제 계산해보고요. J 오메가 L 곱하기 R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J 오메가 L R의 값이 될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J 오메가 L 곱하기 마이너스 J 오메가 L이죠. 그러면은 J 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L 제곱의 꼴이에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죠?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형태가 되고 J가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즉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L제곱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마이너스 J 오메가 LR 더하기 J 오메가 LR이죠.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형태가 돼서 J라는 허수도가 없어진 꼴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으로서 저희가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때 이 친구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입니다. 뭐 오메가 제곱은 L제곱이나 오메가 L의 전체 제곱값분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입니다.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 값에다가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더라. 요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또 어떻게 한다? 실수부랑 허수부 구분할게요. 왜요? 왜 실수부고 J 들어갔으니까 이거 허수부 아닌 거죠.
구분합시다. 자, 쪼개서 저희가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때 자, 실수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얘기하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의 꼴이 됩니다. 뭐죠?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부는 R만 들어가는 친구. 자, 그 다음에 허수부에 대한 친구로 표현하는 친구 마이너스 J라는 친구로 표현하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이 친구분의 오메가 L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친구 플러스 J 오메가 C.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실수부가 이 친구, 허수부가 이 친구죠. 그렇죠? 그럼 이때 공진 조건 한번 넣어봅시다. 자, 공진 조건은요, 우리가 L 성분에 관련된 정한값과 C 성분에 대한 정한값의 크기가 같은 경우입니다. 즉, L에 관련된 친구 요아이죠. C에 관련된 친구는 요아입니다. 요 둘이가 어떻다? 같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즉, 오메가 C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전체 제곱이라는 것에 대한 분자의 분모의 값이죠. 그러면 분자는 오메가 L의 값이 됩니다. 요게 공진 조건이에요. 오메가 C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전체 제곱분의 오메가 L가 같다라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공진 조건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메가 L을 반대형으로 좀 넘겨줄게요. 그러면 오메가 L분의 오메가 C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에 대한 역수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 오메가 분모분자 약분처리돼서 L분의 C의 꼴이 되겠죠. 자, L분의 C라고 하는 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의 역수꼴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라는 걸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공진식 어드미턴스, 공진이 되었을 때 어드미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진이 되었다라는 것은 허수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허수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공진시에 대한 어드미턴스 값은 저희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값분의 R이라는 값으로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실수부잖아요. 그죠? 실수부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진시의 어드미턴스가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L분의 C라는 것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의 역수꼴이 됩니다. 실제 어디 부분? 요거의 역수값 자체가 L분의 C잖아요. 그죠? 요게 L분의 C죠. 그죠?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친구예요.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 친구를 따로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전체 제곱분의 1에다가 정함을 곱한 형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부분이 실제 뭐였더라? L분의 C랑 같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공진시의 어드미턴스 Y라고 하는 친구는 자, L분의 C라고 하는 값에 대하여 무엇을 전기저항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L분의 CR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보시면 L분의 CR이라는 결론으로 나와 있죠. 결론 중요합니다. 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기사 문제 중에 조금 연식이 있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공진식 어드미턴스를 계산을 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계산해라는 문제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공진주값수랑 공진각속도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 기능사에 있어요. 기능사에서 공진주값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뭔가 기능사 이용이 나오고 뭐냐? 틀리라는 문제예요. 애초에 틀리라고 흔들지 말라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적 병렬 공진 해로까지 조금 얘기를 했고요.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배표로 보여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로 준 다음에 다음과 같은 회로의 공진식 어드미턴스는 이라고 해요. 이기나 즈거나 이기나 즈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풀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죠. R의 직렬 요구가 C가 경렬인 거기 때문에 현재 표현 방식이 다를 뿐 표현은 똑같죠. 그죠? 자, 요래도 나오고 요 우리 위치 뒤집어요. L하고 R 순서로 나온다고 해. 그래서 많이 생각하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있어요. 요거 이래도 나와요. 그죠? 이기나 그죠? 이기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기사하고 상계하고 이래줬어요. 각각 다르게. 이래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과목을 해서 들으게 없는 거잖아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교류회에서 3장 제일 중요한 내용 RLC입니다. RLC에 대한 얘기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 RLC 직렬 병렬에서의 관계성과 임피던스 구하는 거 이번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계속 쓸 겁니다. RLC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드릴 있습니다. RLC가 없으면 전기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4장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4장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3장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할 거예요. 기본적인 관계성을 찾은 다음에 이걸 4장으로 이을 거예요. 이어가는 관계로 얘기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면